이 결혼 반대입니다. 고아를 며느리로 드릴 순 없어요. 하객들의 탄식 속에 민정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고개를 떨군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들지 말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존재가 거절당한 듯 했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 삶을 그렇게 쉽게 깎아내릴 수 있다니. 제 어깨 위로 떨어진 눈빛보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할머니의 한쪽 입꼬리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지난 세월, 그 눈물과 희생의 시간들이 단 한 줄의 편견 앞에서 찢겨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한옥집 마당에서 이정분이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놓은 상추와 깻잎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죠. 정부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벌레 먹은 잎사귀를 따내고 물이 부족한 곳에는 더 정성스럽게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물이 흙에 스며드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외할머니,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분이 돌아봤습니다. 서민정이 회사 가방을 들고 대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민정은 정분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정분의 손에서 자란 민정은 이제 제법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정분 눈에는 여전히 어린 손녀였죠.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찍 자는 거지.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이야. 정분은 호미를 털어내며 웃었습니다. 민정은 정분 곁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웠습니다. 이런 아침 풍경이 두 사람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민정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도 변하지 않은 소중한 시간이었죠. 정부는 민정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 해주실 거예요? 어제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는 두부도 넣고 말이야.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옥의 부엌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정분이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민정은 식탁을 닦고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민정은 밥을 퍼고 김치와 밑반찬을 꺼내 놓았죠. 정부는 찌개를 끓이면서 민정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요즘 들어 민정의 얼굴에 특별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그런 표정이었죠. 강도훈과 만나기 시작한 이후로 민정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외할머니, 이번 주가 결혼식 연습이에요. 강우그룹 사람들 다 오신대요. 민정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자를 저으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지만 정부는 민정의 불안한 표정이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나 잘할 수 있겠죠? 강도훈 씨 어머니께서 오신다니까 너무 떨려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봐 걱정이에요. 정부는 찌개 그릇을 민정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 그대로 해. 웃는 얼굴이 너의 가장 큰 예복이야. 너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왔어. 민정은 정분의 말에 조금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아 보였죠. 정부는 민정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민정의 손은 약간 차가웠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어. 성실하고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야. 그런 내가 부족할 리 없어. 너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지만 저는 그분들처럼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고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요. 혼주 자리에 외할머니 혼자 앉으시는 것도 송구스럽고.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분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민정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집안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야. 정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정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정분에게는 자랑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지만 민정은 누구보다 반듯하게 자라줬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도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이 없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강도은 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저를 아껴주시고 외할머니께도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해주시잖아요. 처음에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그렇게 정중하시더라고요. 민정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그런 표정이었죠. 정부는 그런 민정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정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강도은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점잖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 친구가 널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너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식사를 마치고 민정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정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채소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조선소에서 철강 유통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이런 평온한 아침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키워나가던 시절, 정부는 여성 사업가로서는 드물게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부는 모든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민정을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민정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정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저 가볼게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 연습 준비 때문에 회사에서 일찍 보내주신대요. 민정이 정분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나갔습니다. 정부는 대문까지 나가서 민정이 택시에 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죠. 민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보는 것이 정분의 습관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정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상추밭에 물도 주고 깻잎도 따야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민정의 결혼 준비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혼수 준비며 예식장에서 입을 옷이며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마음 한켠에서 자꾸 스며드는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민정이 행복하면 된다고 그것만 생각하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오랜 사업 경험이 말해주는 직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상황을 읽는 능력은 여전히 예리했거든요. 뭔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정부는 호미로 흙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정이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강도은의 가족들은 민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정부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사흘 후 강우그룹 본사 빌딩 지하에 위치한 예식장 VIP홀은
화려한 조명 아래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붉은 카펫이 깔린 긴 복도 양옆으로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꽃다발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연습을 위해 마련된 이 공간은 실제 결혼식장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이정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혼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한옥집에서 입던 편안한 옷과는 달리 격식을 갖춘 옷차림이었지만 정분의 자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이 만들어낸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죠. 정부는 주변을 둘러보며 예식장의 규모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정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정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연습용이라고는 하지만 민정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분은 민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던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앞둔 어엿한 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민정이가 제일 예쁘네.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려. 정분이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죠. 도훈 씨 어머니께서는 언제 오시나요? 민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강도훈의 가족들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식장 직원들만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비를 하고 있었죠. 곧 오실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정부는 민정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본인도 사실은 조금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의 어머니인 최명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거든요. 전화로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50분 정도 지나서야 강도훈이 부모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강도훈은 정분과 민정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도훈의 뒤로 최명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58세의 최명자는 값비싼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였지만 정부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 어머님. 최명자가 정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어딘지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정분은 일어서서 맞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최명자는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상품을 평가하는 것 같아서 정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결혼식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정과 강도훈이 입장하는 연습을 하고 혼주들이 자리에 앉는 순서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신부 측 혼주석에 혼자 앉았고 맞은편에는 강도훈의 부모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민정이 말했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혼주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조금 외로워 보였거든요.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최명자는 계속 메모를 하며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꽃꽂이 위치부터 시작해서 음악 선곡, 하객 안내 방법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강우그룹의 위상에 맞는 격식 있는 결혼식을 원한다는 것이 분명했죠. 민정 씨 입장할 때 걸음걸이가 조금 빨라요. 더 천천히 우아하게 걸어주세요. 최명자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자의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웃음도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품위 있게 은은하게 미소만 지으시면 돼요. 정부는 최명자의 말들을 들으며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민정을 마치 잘못된 것 투성이인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정은 충분히 예쁘고 품위 있는 아이였는데 왜 계속 고치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최명자는 민정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정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내가 고아인 줄 몰랐어. 최명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결혼. 글쎄, 우리 집안은 그런 인연에 조심스러워. 강우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가문의 전통을 매우 중시해. 부모도 없고 뒷배경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정이 먼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아라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외할머니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분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 자신의 출생을 부끄러워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혈통이라는 건 바뀌지 않거든. 최명자의 말에 민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정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민정을 감싸주고 싶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봐 참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화장실로 향하며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본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명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댁에서 민정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결혼 후 주의사항들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최명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정부는 그녀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이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보는 능력을 길러준 것이죠. 그날 밤 정부는 집에 돌아와서 이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동수는 정분의 오랜 지인이자 현재 대규모 투자사의 대표였습니다. 정분이 과거 사업을 정리할 때 모든 자산을 그에게 맡겼거든요. 이사님, 강우그룹 투자 지분 정리 가능하겠소? 전화기 너머로 이동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정분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강우그룹은 현재 저희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용히 움직여주세요. 연습만 끝났을 뿐이니까요. 정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정부는 강도훈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민정의 상처받은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민정은 집에 돌아와서도 말수가 적었고 평소처럼 밝은 웃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훈 씨, 시간 좀 낼 수 있나요?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전화를 받은 강도훈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흔쾌히 응했습니다. 1시간 후 정분이 사는 한옥집 앞마당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부는 강도훈에게 차를 내주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말씀은 들었다. 정분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낮고 진중했습니다. 강도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민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하고 있는 듯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민정이와 결혼 정말로 마음 있는 건가? 정분이 강도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도훈은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을
정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 진심입니다. 민정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강도훈이 대답했지만 정부는 그의 눈빛에서 확신보다는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집안 문제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워낙 가문을 중시하시는 분이라서요. 강도훈의 말에서 정부는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사랑과 가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부는 오랜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강도훈의 망설이는 눈빛, 돈과 체면을 따질 때 나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자네는 민정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지금 자네 눈에는 계산이 보여. 사랑보다는 손익을 따지는 눈빛 말이야. 정분의 직설적인 말에 강도훈은 당황했습니다. 부인하려 했지만 정분의 예리한 시선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내가 뭘 아는 사람인지 자네는 모르겠지만 사람 보는 눈만큼은 자신 있어. 자네는 지금 민정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정하고 있는 거야. 정분의 말이 강도훈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강도훈은 처음에는 민정의 순수함과 착함에 끌렸지만 점점 그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힌 후로는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죠. 저는 정말 민정 씨를 아끼고 있습니다. 아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 자네가 정말 민정이를 사랑한다면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야. 정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정이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야. 부모는 없지만 당당하게 살아온 아이지. 자네가 동정으로 결혼하려 한다면 그건 민정이에게 모욕이야. 강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분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민정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강도훈이 떠난 후 정부는 곧바로 이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동수는 정분의 사업 파트너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분의 모든 자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정분이 과거 철강 유통업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산들이 현재는 여러 기업에 투자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강우그룹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강우그룹 지분 정리 말씀드렸죠? 네, 회장님. 하지만 정말 진행하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강우그룹 지분의 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회수하면 강우그룹 주가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이동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분의 결정이 단순한 투자 철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내 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셨다면 같은 결정을 내리셨을 거예요. 정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죠. 민정이가 고아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 고아를 키운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줘야겠어요. 이동수는 정분의 결의를 느꼈습니다. 정분이 한번 결정을 내리면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며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부터 진행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준비만 해주세요. 결혼식 당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미리 모든 준비는 끝내두세요. 네, 이사회의 상정에서 의결권을 확보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 일이 민정 양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동수의 질문에 정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정은 아직 정분의 과거나 재산 규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정분이 의도적으로 조용히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민정이는 나중에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전화를 끊은 후 정부는 마당으로 나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바라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었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분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민정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고 했지만 정부는 민정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저 이 결혼 정말 해도 될까요? 민정이 정분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도훈 씨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그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고아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결함인지도 몰랐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부는 민정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민정아, 너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고아라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거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현실이 있어. 걱정하지 말고 결혼식까지 기다려봐. 정분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부는 민정이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결혼식 당일 강우그룹 예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예식장 입구에는 거대한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강우그룹의 위상을 보여주듯 정치인들과 대기업 임원들의 이름이 적힌 화환들이 눈에 띄었죠. 붉은 카펫이 깔린 예식장 로비는 마치 영화제 현장처럼 화려했습니다. 이정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민정의 준비를 도왔습니다. 화장사와 헤어 디자이너가 와서 민정을 신부답게 꾸며주고 있었지만 민정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최명자의 말들이 민정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거울 속 민정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에는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정아,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자신 있게 행동해. 정분이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았죠. 외할머니,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도훈 씨 어머니께서 또 뭐라고 하실까봐. 하객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했는데도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오늘은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당당하게 있기만 하면 돼. 정분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외할머니의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2시간 전 하객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우그룹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정치계 인사들까지 화려한 면면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예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반면 신부 측 하객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민정의 직장 동료들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정분의 오랜 지인 몇 명뿐이었죠. 하객석의 불균형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최명자는 이른 아침부터 예식장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샤넬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꽃꽂이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며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신부 측 하객석으로 향할 때마다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훈아, 신부 측 하객이 너무 적지 않니? 우리 집안 결혼식 치고는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기 봐, 텅텅 비어 있잖아. 최명자가 강도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훈은 어머니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민정 씨는 가족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만 초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니? 혼주석에 할머니 혼자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최명자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은 점점 민망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정분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좀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우리 강우그룹의 위상을 생각해봐. 드디어 예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는 신부 측 혼주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정분의 모습은 당당하고 품이 있어 보였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맞은편 신랑 측에는 강도훈의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있어서 대조가 확연했습니다. 민정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순백색 드레스에 긴 베일을 쓴 민정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정부는 민정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손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정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계속 최명자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최명자는 민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차가웠고 때때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옆 사람과 속삭이며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부는 그런 최명자의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회자가 식순을 진행하고 신랑 신부의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강도훈과 민정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최명자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신랑 신부의 서약이 끝나고 혼주 인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먼저 강도훈의 아버지가 일어나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우그룹의 차남 강도훈이 좋은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정분이 일어날 차례였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서민정의 외할머니 이정분입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당당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이 아이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민정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정분의 목소리에 녹아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집안 출신은 아니지만 민정이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 민정이를 사랑해 주신 강도은 씨와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분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최명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최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최명자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정분도 마이크를 잡은 채로 최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이 결혼 반대합니다. 최명자의 선언에 예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강도우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최명자의 선언 이후 예식장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최명자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고아입니다. 최명자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부모도 없고 뒷배경도 확실하지 않은 아이와 우리 강씨 집안이 어떻게 인연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최명자는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품위를 중시하던 그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강우그룹은 오랜 전통을 가진 명문가입니다. 우리는 혈통과 가문을 중시합니다. 이런 결혼은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우그룹 임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더욱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정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드레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강도우는 어머니와 민정 사이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정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강력한 기세에 눌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명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예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마이크를 든 채로 최명자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정분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고아라고요? 정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한 정분의 목소리는 예식장 전체에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정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럼 투자도 못하겠네요. 정분의 말에 예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명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업신여긴 그 고아를 키운 내가. 정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지난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며 쌓인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회사 최대 투자자입니다. 예식장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서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정분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죠. 강우그룹, 앞으로의 5년은 기대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정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명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예식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동수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정분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이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수는 정분 옆에 서서 작은 목례를 했습니다. 정분 회장님의 지시로 강우그룹 지분 전량 회수에 들어갑니다. 이동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투자사 이사회에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한 강우그룹 지분 35%를 즉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의 말에 예식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강우그룹 임직원들이 얼굴을 하얗게 질렸습니다. 35%라는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지분이었습니다. 최명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민정을 공격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분 회장님이라니. 최명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은도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민정의 외할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회장님? 정분 회장님이 누구시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강우그룹 임원진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 철강 유통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 설마 그 이정분 회장님이신가요? 강우그룹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이정분 맞습니다. 70대가 되어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나서야 할 일이 생겼네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분 회장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남성들만의 영역이었던 철강업계에서 성공한 전설적인 여성 기업인이었거든요. 민정은 눈물을 훔치며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외할머니가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왜 조용히 지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분은 민정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민정아, 이제 울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했어. 정분은 다시 최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최명자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두려움만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고아라고 무시하셨죠? 그 고아를 키운 사람이 당신들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정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예식장의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분의 마지막 말이 예식장에 울려 퍼진 후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민정을 공격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정분 회장님께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고 계셨다니. 강우그룹 회장인 강도은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회사의 최대 투자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네, 지난 15년간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보니 제가 잘못 판단했나 봅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우그룹 임원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동수가 정분 옆에서 브리핑을 계속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유한 35% 지분을 매각할 경우 강우그룹 주가는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수의 설명에 강우그룹 임원들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민정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외할머니가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거웠습니다. 외할머니, 그만하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분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한 사람들이 따로 있지. 정분은 다시 최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자 씨, 당신은 내 손녀를 고아라고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아를 키운 사람이 당신들 회사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걸 몰랐겠죠. 최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본심을 이미 다 봤거든요. 정분의 말이 끝나자 강도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신뢰를 범했습니다. 강도은이 정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도은 씨,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민정이를 모욕할 때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강도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분의 지적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는 당신이 민정이를 정말 사랑했다면 어머니의 말을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분의 말에 강도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분 회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강우그룹 회장이 일어나서 정분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투자사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거든요. 이동수가 보조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식 발표가 나갈 예정입니다. 언론에도 이미 통보했습니다. 강우그룹 임원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언론에까지 알려졌다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정이 정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걸어가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외할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민정아, 넌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지 않아. 내가 키운 아이를 누군가 모욕하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정분이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견디는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그건 인연이 아니야. 정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늦게 배웠어. 내가 널 위해 싸울 수 있을 때 싸우고 싶었을 뿐이야. 민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민정이 정분을 꼭 안았습니다. 웨딩드레스와 정분의 검은 정장이 대조를 이루며 포옹하는 모습을 하객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정아, 이제 결정해야 해.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건지. 정분이 민정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강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강도훈은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민정이를 사랑합니까? 정분이 강도훈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예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강도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강도훈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정에 대한 감정, 어머니에 대한 의무감, 회사에 대한 걱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강도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망설임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훈의 침묵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도훈 씨.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민정이 웨딩드레스의 치마를 들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외할머니, 집에 가요. 민정이 정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정과 함께 예식장을 나섰습니다. 이동수도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예식장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렇게 끝났고 강우그룹의 위기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을 나온 지 사흘 후 한옥집 거실에서 민정과 정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나서도 그날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거든요. 정분은 민정 앞에 따뜻한 대추차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민정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런 민정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외할머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어요. 나 견딜 수 있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분이 자신 때문에 큰 결정을 내린 것이 미안했던 것입니다. 강우그룹이라는 대기업과 맞서 싸우게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거든요. 정분은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견디는 문제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그건 인연이 아니야. 나도 늦게 배웠어. 내가 널 위해 싸울 수 있을 때 싸우고 싶었을 뿐이야. 정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살아오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민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왜 그동안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 줄만 알았어요. 민정이 처음으로 작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정분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했어.
사업으로 성공한 것보다 널 키운 게 내 인생 최고의 성취야. 정분이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정은 정분의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췄습니다. 외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세상에서 저를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은 외할머니밖에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거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우그룹 주가가 사흘째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투자사인 다인투자그룹의 지분 매각 발표로 인한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종가는 전일 대비 12% 하락한 1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강우그룹 주가 차트가 나오고 있었는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화살표가 계속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투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강우그룹의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기업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강우그룹 본사 건물이 나오고 있었고 그 앞으로는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정이 뉴스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할머니, 이렇게 되면 도훈 씨나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회사 직원들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정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야.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지. 하지만 무고한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건 내 본의가 아니야. 정분의 마음도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여파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8시경 강도훈이 갑자기 한옥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분과 민정이 현관으로 나가자 강도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민정씨, 정말 죄송합니다. 강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정 씨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강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이 강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였는데 이제는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에는 원망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컸습니다. 도훈 씨, 고개 드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민정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강도훈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정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당신을 지켜드리지 못한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에서야 그걸 깨달았을 뿐이죠. 도훈 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해요. 정분이 강도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훈 씨, 당신이 진짜 민정이를 사랑했다면 그날 어머니를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답이죠. 사랑보다 가문이 더 중요했던 거야. 강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어머니와 민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결국 어머니 편을 든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거래처들도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은행에서도 대출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하고 아버지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강도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구조조정 소문까지 돌고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무고한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원치 않았거든요. 수천 명의 가족들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동수 씨와 상의해서 일부 지분은 다시 투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강도은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최명자 씨가 공개적으로 민정이에게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차별이나 모욕이 없도록 회사 차원에서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복지 개선에도 투자해야 하고요. 강도은이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진과도 상의해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최명자가 직접 한옥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거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박한 검은색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난 그녀는 정분과 민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은 며칠 전 예식장에서의 당당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민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최명자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혈통이나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함 때문에 당신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정이 최명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민정이 정분에게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외할머니, 저 유학 가려고요. 민정의 유학 결심을 들은 정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학? 어디로 가려고 하니? 캐나다요. 토론토 대학교에서 국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동안 외할머니 덕분에만 버텼으니 이젠 저도 제 인생을 걸어볼래요.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아보고 싶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민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니 정부는 뿌듯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런데 갑자기 왜 국제 경영학을? 외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요. 저도 언젠가 외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민정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부는 그런 민정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할머니도 함께 가시면 안 될까요? 토론토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던데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이 집이 내게는 가장 편한 곳이거든.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서 널 기다려줘야지. 정분이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녁 해가 지면서 마당의 채소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내가 없어도 그 기억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민정이 정분을 꼭 안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정말 많이요. 나도 보고 싶겠지만
그래도 내가 꿈을 찾는 게 더 중요해.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이 집은 항상 내 집이니까. 한 달 후, 민정의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며칠 전부터 민정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가서 보내줄 준비를 했고, 민정이 어릴 때 입던 옷가지들도 정리해서 추억이 담긴 것들을 몇 개 골라주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정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민정의 마지막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민정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차려놓고 민정을 깨웠습니다. 민정아, 마지막 아침이야. 일어나서 밥 먹자. 민정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캐나다로 떠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외할머니와 헤어질 생각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정말 오랫동안 못 먹겠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먹어도. 그리고 가서도 한국 음식 그리워하지 말고 현지 음식도 많이 먹어봐. 그것도 경험이니까. 두 사람은 마지막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정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이야기, 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 직장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오후에 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안에서 민정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옥집이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외할머니, 제가 없어도 건강하게 지내시죠? 아프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 나는 튼튼해. 너나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정부는 민정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국장 입구까지 함께 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정아, 거기 가서도 착하게 살아.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외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네, 외할머니. 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민정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정부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민정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외롭다기보다는 뿌듯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민정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4개월 후 가을이 깊어진 충청도의 한옥집. 정부는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혼자 먹을 김치만 담그면 되니까 양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민정이 있는 토론토의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토론토는 오늘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아침 8시경부터. 정부는 라디오를 들으며 민정을 생각했습니다. 첫눈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추위에 감기는 걸리지 않았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에게서 온 화상 통화였습니다.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화면 속 민정은 환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는 눈 덮인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민정아, 눈이 많이 왔구나. 감기 걸리지 않았지? 네, 괜찮아요. 여기 정말 예뻐요. 외할머니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정이 핸드폰을 돌려서 주변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나무들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공부는 어때? 많이 힘들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교수님들도 친절하세요. 그리고 외할머니, 제가 학생회에서 활동하기로 했어요. 학생회? 우리 민정이가? 네.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에요. 외할머니 보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요. 정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잘했어. 외할머니가 자랑스럽다. 외할머니 건강하시죠? 혼자 계셔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마당에 채소도 키우고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바쁘게 살고 있어. 정부는 마당을 카메라에 비춰주었습니다. 겨울이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작은 채소밭이 보였습니다. 민정아,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면 언제든지 소개해줘. 외할머니는 이제 아무 걱정 없어. 외할머니,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화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정부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민정이 잘 크고 있죠? 이제 걱정 없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분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해가 지면서 마당에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부는 호미를 들고 내일 심을 봄채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여긴 오늘도 막내여, 민정아. 넌 내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게. 봄이 오는구나. 정분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그녀의 손이 다시 흙을 고르고 내년 봄을 위한 씨앗을 심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와 함께 정분의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뜻한 여운을 남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